자,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인데 그 효과와 관련해서 모유행위 추인 X라고 적어져 있고 모유행위 전환은 O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모유행위 추인 한번 일단 읽어만 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모유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옆에다가 어떻게 적으시냐면 여기 옆에다가요. 강추 X 반추 X 폭추 X 그리고 여기 폭추에다가 이렇게 두 줄 그어 두십시오. 폭리행위 일단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말이니까 없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따라오십시오. 16페이지에 보시면 교재 앞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위에 보시면 절대적 무효 해가지고 그 밑에 무효행위의 추인 해가지고 X라고 적어져 있죠. 거기도 이렇게 다 적으셔도 됩니다. 거기는 강추 X, 반추 X, 폭추 X 해놓고 여기 반추에다가 두 줄. 반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되고 저기 13페이지에 가시면 강행 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아래쪽에 절대적 무효 바로 위에 확정적 무효 가로 원칙이라고 적어져 있는 부분 아시겠나요? 찾으셨나요? 1번에 보면 당사자의 추인이 있더라도 유효로 될 수 없다라고 적어져 있죠. 그럼 거기도 똑같이 강추, 반추, 폭추 적고 어디다 이번에 몇 줄 쳐야 되겠습니까? 강추에다가 강이 강행 규정 위반. 그래서 이걸 딱 머릿속에 다 외워두는 겁니다.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폭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강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몇 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 군데다 적었죠. 세 군데다가. 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밑줄 준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하나. 추인. 이것도 시험에 이제 아주 자주 나오는 거고 반드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은요. 추후에. 이 말은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별거 없죠? 나중에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사후 승인을 이야기합니다. 사후 승인을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추인 이렇게만 보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 부분들이 엄청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거니까 뭐 때문에 헷갈리는 거냐면요. 나중에 인정을 한다. 이 말은 어렵지가 않은데 무엇을 나중에, 이거 추인의 대상.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적습니다. 무무추가 있고요. 무추가 있고요. 그 다음 취추가 있고 법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의 종류가 많아서 나중에 가면 헷갈리는 겁니다. 무무추 있고 무추 있고 취추 있고 법추 있다. 그러면 지금은 취추하고 법추 이거는 아예 말하지 않겠고
여기 무무추에서 이게 뭐냐? 대리. 요거를 추인하는 겁니다. 무권 대리. 여기에 무는 뭐냐? 첫날 했던 건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거를 추인한 겁니다. 추인의 대상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생각나시나요? 6월 1일 날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무권리자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 외우십시오. 계속해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렇게 적으면 이거 너무 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는 4글자로 갈 겁니다. 이렇게 무권처분이라고. 무권처분. 그래서 무무추는 무권 대리의 추인, 무권 처분의 추인을 이야기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그거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하나 해두십시오. 이 화살표가 뭘 의미하는지는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 적어져 있는 무는 뭐냐면 방금 전에 이겁니다. 이거.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폭추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요 추는 뭐냐면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겁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물론 무권 대리나 무권 처분도 무효인데 이것과는 구별돼서 그냥 일반적인 무효행위를 추인한다. 그래서 앞으로 무추하게 되면 그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무효행위의 추인. 그래서 여기 제목 보십시오. 무효행위 추인, 무추. 되셨나요? 그와 별도로 무무추하게 되면 무권 대리의 추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앞으로 줄여서 무권 처분, 무권 처분의 추인.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잠깐 말씀만 드리게 되면 나중에 가게 되면 이건 지금 적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적죠.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겁니다. 이거는 법정 추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취소 파트에서 가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은 무무추와 무추를 구별한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건 무무추입니까? 무추입니까? 무추. 그래서 여기 강행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폭리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3개를 한꺼번에 외워가지고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폭추 안 된다. 그때 이 추는 무추입니까? 무무추입니까? 무추. 그렇죠. 무추를 이야기한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추인이라는 단어는 단어로만 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다. 사후승인. 그런데 그 대상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려워한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셔야 될 게 추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추인이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앞에 적어져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무무추와 무추.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강추 안 되고 반추 안 되고 폭추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무효다.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효행위의 추인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고 적어져 있습니까? 무효행위의 전환은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일단 전환이라는 단어를요. 가장 우리가 좀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단어는요. 이겁니다. 성전환. 되셨나요? 뭐 성전환 수술.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그때 쓰는 단어가 전환이라는 거, 전환.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 그 판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땅이 있고요. 이쪽에 한 20평 정도 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를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을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을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입니다. 잠시만요. 분필이.
재건축 조합. 그래서 이 재건축 조합이 지금 하나씩 조합원으로부터 땅을 다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랬고 여기까지 이렇게 매수를 다 한 건데 여기만 지금 못 샀습니다. 근데 갑이 안 팝니다. 안 판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갑이 이런 걸 뭐라 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갑이 알박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박기 사건. 참고로 이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보상가는 얼마였냐면요. 2천만 원. 즉 조합원하고 그 토지 매매는 평당 얼마에 됐다? 2천만 원에. 그런데 알박기 한 사람이니까 2천만 원을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갑소유의 20평 땅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가 조합 여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있었고 평당 7천까지 올라갔습니다. 평당 7천까지. 그랬을 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경우에 있어서 갑이란 애가 을에 공박한 상태. 왜 공박했는가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알고 이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평당 7천만 원짜리 이 매매 계약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무효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례가. 그러면서요. 판례가 어떻게 했느냐. 요 평당 7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을 평당 다시 한번 이 평당 7천만 원짜리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이거를 평당 5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전환을 한 다음에 요 5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으로는 성립을 인정을 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므로 저기 제목을 보면 폭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X.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전환은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우리 시험에 그냥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그럼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평당 얼마짜리 지금? 7천짜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하면 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 전환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하면은 X. 그래서 5천만 원짜리로 전환하고 5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을 인정을 하였다라는 핵심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잠깐 한번 구경하죠. 48페이지에 여기를 펼치려고 한 건 아닌데 거기에 무무추 보이시나요? 네. 관련 판례 가지고. 여기 무무추. 예. 거기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권 대리의 추인.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권리자. 예. 이건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추인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무추입니다. 이게 무무추. 되셨죠? 그 다음 50페이지 가보시면 그 밑에 가가지고 좀 밑에 쪽으로 쭉 밑에 쪽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추. 아까 무무추하고 무추 다르자고 그랬죠? 이거는 무효행위의 추인. 됐습니까? 네. 그랬고 지금 보고자 하는 건 바로 그 위에 양가로 3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우리 138조의 제목입니다. 방금 알박기 사건 7천짜리를 5천짜리로 전환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조문을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이게 7천짜리.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 즉 5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되셨나요? 예, 이 조문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무효행위 전환을 인정을 하였다. 방금 조문 읽어봤으니까 다시 한 번만. 여기 보시죠.
매매계약이, 이제 여기 화면으로요.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하면은 O. 근데 만약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하면은 X. 되셨나요? 시험에 나오는 거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O.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없다 하면 X. 그러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알박기 사건을 생각하면 된다. 알박기 사건을. 그래서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요. 하시게 되면 어차피 얘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민법 자체가 꼭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양이 많죠. 양이 많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딱 핵심을 잡아가지고 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인 앞에 적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떨 것이냐? 무무추, 무추, 취추, 법추 이걸 입에서 계속 하면서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 된다. 공부해 나가면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길에 잠시만요. 법률행위의 해석 나와 있고 다른 것들은 다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하고 여기 자연적 해석이라고 되어 있고 가로에가 무슨 사건이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X토지, Y토지 사건. 매수인은 갑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도인 갑과 합의했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Y토지에 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기가 맞춰졌다. 계약은 X토지로 성립했다. Y토지로 성립했다. 앞에 적어져 있는 거. 자, 그래서 X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거는 올해도 시험에 나왔지만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출제된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지나가는 길에 이 정도만 지금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3장 해가지고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고 제1절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아까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두 문자로 저희가 뭐라고 했었나요? 첫 시간에 주무셨습니까? 1단계가 통과된 것을 전제로 2단계 1단계는 뭘 따진다? 성립 요건. 2단계는 효력 요건. 성립 요건은 당목의 당사자와 당목까지 생각하죠. 목적,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그러면 계약이 존재한다.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고 2단계로 가가지고 그 당사자가 뭘 가져야 된다.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 또는 확정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 아까 원시적 불능하면서 그 다음에 강행 규정에 위반되면 안 된다. 적법해야 된다. 사회질서 위반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의사표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그럼 아까 거기로 가면 거기 그 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까 당목이 적어져 있었던 거 몇 페이지였나요? 거기가 11페이지. 거기 의사표시에 저는 여기를 아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 해가지고 의사표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예,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되면 이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럼 이쪽에 다 있어 보겠습니다. 자, 정상적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 하고니까 and입니까? 오합니까? and죠, and. 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러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전부 다 뒤집으면 됩니다. 의사표시가 일치의 반대말, 이것도 전부 다 집어요. and는 와 또는 아까는 하고 그 다음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뒤집으니까 하자가 있는 경우. 되셨나요? 예, 그러면 참 이거를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일치가 있고 하나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오늘 딱 기억해 둘 거,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겠습니까? 불일치하는 경우겠습니까? 방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불일치라면 전부 다 이 속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일치하는데 그렇죠. 그거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치는 하지만이란 말이 앞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만약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만약 불일치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 버리니까 한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일치하면서도 and 또 뭐 해야 됩니까? and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 그 반대말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입니다. 다 뒤집으면 되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을 불일치. 하거나 일치는 하지만 뭐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비정상적 의사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반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있으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일치는 하는 건데 이것도 막 불일치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의도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두 문자로 그냥 일단 다 필요 없고 비, 통, 착 이렇게 세 종류가 불일치가 있고,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기, 강박.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만요. 자, 21페이지에 보시면 제1절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고 제목을 보시면 양과 1번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죠. 아닌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줄이면 아닐 비자를 써서 비진이 표시. 되셨나요? 비에다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비통 작사강에서 비입니다. 비진이 표시. 그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제목만 봅니다. 아래쪽으로 가시게 되면 양가 2번에 통자 찾으셨나요? 통이 뭡니까? 통정 허위 표시. 다음 또 갑니다. 24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면 착은 뭡니까? 착오. 비통착. 그 다음 어딥니까? 28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양가로 4번에 사기, 강박. 그런데요, 방금 제가 비통착 이거는 이렇게 하나씩 제목을 달았다가 사기하고 강박은 여기에는 이렇게 두 종류로 했지만 제목에는 양가로 4번에 그냥 사기, 강박을 한꺼번에 해놨죠. 이유는 뭐냐면 110조에 보면 사기와 강박은 한 조문에 묶어져 있습니다. 한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시 한 번만 비가 뭐라고요? 비진이 표시. 통이 통정의 표시. 착이 착오. 더 정확하게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게 사기. 이게 강박. 자, 그러면 일단 그
뜻부터 보면 나중에 그냥 다 이야기했지만 사기는 말 그대로 의사표시를 했는데 속아서인 겁니다. 속아서. 되셨나요? 다음. 강박을 당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는 말은요. 상대방이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쫄아서 무서워서. 됐습니까?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그때 법을 바꾸면 제목을 뭐라고 바꾼다고 했습니까? 짜고한 거짓의 의사표시. 그래서 이것은 짜고입니다. 짜고. 짜고. 핵심이. 그 다음에 자 착오의 대표형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매도 청약을 하는 겁니다. 매도 청약을. 그러면 여기 가령 1억에 매도 청약을 하려고 하다가요. 타이핑은 잘못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를 빼버린 겁니다. 얼마나 해? 이해되셨나요? 갑이 을한테 서면으로 청약을 하려고 청약서를 보내고 청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1억 원에 내 X 건물 사시겠습니까? 라고 할 걸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빠져서 7개만 적어졌다. 1,000만 원을. 그러면 갑이 매도하고 싶은 의사는 얼마입니까? 1억. 근데 계약서에 표시된 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됐습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 그런데 타이핑은 잘못한 갑은요, 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예. 그래서 착오는 모르고입니다. 핵심 키워드가.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딱 이것만 외우고 피통 작사강 외워놓고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그 다음 착오는 알고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비진입 표시는요. 다시 앞쪽으로 가셔가지고 21페이지 일단 내용은 생각하지 마시면서 107조 조문 한 번만 보겠습니다. 1항만 진이 아닌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모르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고. 그래서 비진입 표시의 핵심 키워드는 모르고다, 알고다. 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고.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연습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사기, 속아서. 강박, 쫄아서. 착오, 요거 생각하면서. 의사 표시가 이 말이 불일치한다는 겁니다. 불일치. 지금 타이핑 잘못했는데 이 불일치를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모르고. 그래서 이거 쓰고. 비진입 표시는 조문을 보면서 핵심 키워드가 알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쓰고.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짜고한 거짓 의사표시니까 핵심 키워드가 뭐다?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일단 반복을 앞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 여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 번만 쫄아가지고요 내 부동산 그냥 공짜로 넣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증여계약.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입니까? 그렇죠. 여기 네. 일치는 하지만 쫄아서 했기 때문에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 자,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제가 여기 비진입 표시와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지난번에 했던 거 또 하겠습니다. 갑이 A한테 돈 빌린 게 있다. 그러니까 A가 금전 채권자. 변제기가 됐는데도 돈을 안 갚는다. 그러니까 A가 갑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하려고 한다?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한다. 강제 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든다? 사람인지라. 당하기 싫죠?
당하기 싫으니까 어떻습니까? 친구라고 1억짜리 매매계약서 하나를 작성을 하고 요거 매매를 원인으로 이렇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넣기를 격려한다. 그러면 을은요, 이 경우에 여러분 을 갑에게 1억 지급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자, 갑이 을한테요 실제로 소유권 이전 의사, 매도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사는 매도 의사가 없다. 그런데 계약서에 표시된 걸 보면 매도한다고 되어 있죠. 다른 이야기하면 갑은 을한테 실제로 소유권 이전할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 표시는 이전한다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갑은요 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자, 그 다음 이 매매계약을 계약서를 보니까 자, 실제로 을은 매수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근데 계약서에는 매수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 이러한 불일치를 아까는 갑 스스로고 이번에 을 스스로 압니까? 모릅니까? 그런데 아까 비진입 표시도 알고라고 그랬죠. 허위 표시도 알고 있습니까? 차이는 뭡니까? 짜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다? 짠다. 짠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비진입 표시의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드냐면요. 저희 원장님이 저를 신임을 하는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직장 생활할 때요. 그때 그 초년기 1년째 그때 되게 많이 힘들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 이 회사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이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하는가? 우리 대표이사는 제가 이제 우리 대표이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처음에 간 곳이 벤처기업이어가지고 직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나를 신임을 하는가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가끔 어떨 부리냐면 앙탈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 회사 그만둘래요. 사직서. 그래서 똑같이 우리 원장님께서 저를 신임을 하는지 나 나간다 하면 막 붙잡아 줄지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실제로는 저는 사직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사직원은 제출했으니까 표시는 돼 있죠. 그 의사와 표시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는데 제 스스로는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뭐라고요? 알고. 되셨나요? 네, 그래서 비진입 표시의 대표적인 경우는 사직의사 없이 사직원 제출하는 겁니다. 비진입 표시의 대표적인 경우는 사직의사 이씨 없이 사직원 제출. 이러게 되면 너무 기니까 한마디로 뭐 하는 거? 앙탈 부리는 거. 다시 한 번만 사직의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표시에는 사직한다고 사직의사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 스스로 이걸 안다 모른다? 근데요 지금 이게 저하고 저희 원장님하고 짠 겁니까? 아니죠. 그냥 저 혼자 앙탈 부리는 거죠. 되셨나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제가 돈 빌린 게 있습니다. 못 갚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채권자가, 금전 채권자가 제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돌려놔가지고. 일단 조사상으로는 모르겠죠. 근데 이제 뭘 알게 됐냐면 제가 우리 군자연세법학원에서 강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매달 저는 뭘 받겠습니까? 급여를 받겠죠. 월급을 받겠죠. 그럼 채권이 제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분명히 제 그 채권에 대해서도, 급여 채권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제 채권을 빼돌리는 겁니다. 아니, 채권을 예를 들어서 원장님, 저 사직한 걸로 해주세요. 그리고 눈치 봐가면서 강의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여는 현금으로 만나서 몰래 주고. 그거는 제가 원장님하고 짠 겁니까? 짠 거예요. 예. 되셨죠? 그래서 앙탈하고 여기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령 짜고 사직원 제출. 회사 그냥 퇴사 처리. 차이는 뭡니까? 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다시 한번 말했던 것처럼 쉬운 것부터. 사기는 속아서, 강박은 쫄아서, 착오부터 생각하고 알고 모르고. 아까 타이핑 잘못한 거 모르고. 뭘 모르고? 이거를. 불일치를. 되셨죠?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세 개를 한꺼번에 봐봅니다. 비진입 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맞습니까? 예. 비진입 표시와 통정의 표시는 짜고, 즉 합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별된다. 되셨나요? 예. 다음, 착오는 비진입 표시나 통정의 표시와 달리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되셨나요? 네, 이 부분들을 억지로 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시 21페이지에 보시면 107조 조문은 다시 또 읽을 것이고 의 관련해 가지고 1번에 보시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사직의사 없이 사직원 제출한 거 앙탈 되셨나요? 그래서 가로해가지고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것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되셨습니까? 그와 같은 말이 표시만 있고 의사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의사의 흠결. 되셨나요? 흠결은 또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결여. 전부 다 있다 없다? 없다. 의사가 없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뭐와 구별된다?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라고 했습니다. 착오가 통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틀렸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틀린 질문으로. 그 다음 3번.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앙탈 부리는 거 알다 모른다?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뭐와 구별된다? 착오는 알고 모르고. 그래서 요 지문들이 전부 다 기출 지문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부터 간 겁니다. 여기부터.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좀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점점 아시겠지만 외우려고 하면은요 이미 함정에 빠집니다. 외우려고 하는 것들은 언제 하는 거냐면 시험 직전에 딱 그러니까 필수 암기 상황들. 그 전까지는 최대한 방금 제가 한 순서대로 같이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해야 한다. 연습을. 네, 그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강조를 드린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다시 위로 올라가십시오. 107조. 그러면, 자, 제가 지금 앙탈 부리면서 사직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직원 제출 행위는 유효일까, 무효일까가 문제될 수 있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마시고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1항 보시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를 두 글자로 줄이면 유효죠. 예.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조문의 구조가 이처럼 두 문장으로 되면서 그러나 또는 다만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 앞에 걸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하 부분을 단서라고 합니다. 앞에 적어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본문. 그 다음에 뒤에 적어져 있는 걸 단서. 이 그러나 이하 부분. 그러면 앞이 원칙이겠습니까? 뒤가 원칙이겠습니까? 예, 여기가 원칙. 근데 방금 비진입 표시는 유효라고 적어져 있어요? 무효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예, 유효라고 적어져 있다. 그러면 안 읽어봐도 단서해가지고 그러나 가니까 여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뭐라고 나와 있겠습니까? 무효라고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인지를 단서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다는 뭐다? 두 글자로? 통정. 아니? 통정은 짜고고. 그러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지금 진이 아님을 떠나서 알았거나 악이. 악이. 예. 뒤에 알 수 있었다는 거. 과시. 그렇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악이나 과실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제가 앙탈 부리면서 원장님한테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원칙 유효 무효? 유효. 아 유효. 유효. 그런데 원장님이 제가 사직원 제출한 걸 보고 아, 이 친구 앙탈 부리네. 잡아주라 이거지. 그 말은 제가 사직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내지는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어떻다? 무효다. 무효다. 다시 한 번만. 여기를 이제 물어보는 방법이 요 원칙을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알 또는 알. 앞에 알이 뭡니까? 알았거나. 알았다. 악이. 뒤에 알이 뭡니까? 알 수 있었다.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선이 유과실인데 그때는 선이는 그냥 빼고 과실이 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때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만약 선이 N 무과실 이때는 유효 무효?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R 또는 R 이게 유효. 그러면 뒤집으면 알았다를 뒤집으면 몰랐다. 몰랐다는 말 다른 말로 선이. 오화를 뒤집으면 이게 이거나니까 and 몰랐고 모름에 아까 여기 알 수 있었다는 과실이 있다는 거였죠. 과실이 있었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니까 과실이 없었다. 선이고 과실이 없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그냥 문장으로만 선이 무과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걸 또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인식은 크게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았다. 뭐 순서는 상관없고요. 다른 하나는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선이 무과실, 알 수 없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비진입 표시의 효과를 물어보는 방법은 전부 다 여러분 다 시험에 나온 겁니다. 반복돼서 원칙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되셨나요? 그냥 이것 자체로 알 또는 알이면 무효다. 이걸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다.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결국에 똑같은 건데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다. 이 표현은 뭐냐면 1, 2, 3, 세 가지 중에서 여기 적었던 거 3에 한하여 유효다. 그 말은 1, 2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다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효가 나와 있죠. 원칙, 유효, 무효? 유효. 즉,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유효가 원칙이다. 이것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조문을 보게 되면 아까 본문에가 효력이 있다라고 적어져 있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예외 관련 1번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즉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시험에는 뭘 어떻게 나와버리냐면 취소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효다하고 취소할 수 있다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왜? 취소되면 무효지만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자 다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으면 그 말은 일단은 그게 지금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근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물론 정답 지문으로만 2번 나왔습니다. 2번. 그래서 그거 하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엔드죠.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 말은 1, 2, 3 세 가지가 있으니까 3번의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이 말 속에는 1번 또는 2번은 무효이다 라는 말이 다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가 없고 그냥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해도 맞습니다. 해도 맞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가셔가지고 여기는 지금은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시험에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되셨나요? 맥주를 좋아하는 제 친구 이름이 뭐였습니까? 첫날 했던 거. 경근이. 경근이 성이 뭐냐면 강씨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대사였습니다. 과거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보면. 강대사 찾으셨나요? 강대사 찾으셨나요? 예. 근무한 나라는 어디였냐면 남아공이 아니라 남단공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그래서 남단공의 강대사가 누굽니까? 경근이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설명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보시게 되면 원래 비진이 표시는 여러분 시험에 많이는 못 나옵니다. 왜 많이 못 나오냐면 우리 시험은 많은 경우 판례가 나오는데 여기가 판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이겁니다. 남단공의 강대사. 그래서 그냥 앞으로 그냥 수없이 할 거 남단공의 강대사, 남단공의 강대사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잠깐만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한 건 아니네요. 이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다시 107조 조문을 보겠습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이러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 또는 알. 이제 앞으로 줄여서 그냥 알 하면 알 또는 알입니다. 1번하고 2번.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단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외적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PGD 표시가 알이면 무효인데 요 무효는
상대적 무효라고 법에 적어져 있습니까? 절대적 무효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적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단어만 안 보이지. 상대적. 상대적 무효. 왜 상대적 무효입니까? 제3자한테 별도의 규정이 있죠. 별도의 규정이 예, 별도의 규정이 있죠.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책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었냐면 지금 방금 107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무효를 뭐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 외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냐 없냐를 가지고 확인한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됐고 이제 22페이지 가셔가지고 이 조문은 저희가 여러 번 읽었죠. 밑에 아까 남당공의 강대사는 지금은 내용 할 필요 없고 제 밑에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통정허위 표시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 이걸 법을 개정하면 짜고 한 거짓의 의사 표시 이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무효로 한다. 되셨나요? 그러면 강제집행 피하기 위해 가지고 친구하고 을하고 지금 짜고서 매매계약서 하나 썼죠. 그 매매는 진짜 매매, 가짜 매매. 예, 그래서 가장 매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항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요건 관련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 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 이걸 전에 아까 뭐라고 표현했다? 짜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다음도 우리 시험 지문입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표의자가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성립한다. 그럼 틀린 지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앙탈 부립니다. 원장님한테. 앙탈 생각나시나요? 이건 모르는데? 아니. 이게 통정허위 표시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표의자가 접니다. 의식적으로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한다. 사직원 제출하고 있습니다. 앙탈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알았습니다. 통정허위 표시입니까? 아니죠. 어떤 단어가 없습니까? 짜고가 없죠. 짜고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알았다. 이것만 가지고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알고 플러스 짜고. 여기 짜고가 단어가 없. 짜고가. 합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앙탈 부리는 게 아까 비진이 표시라고 그랬죠. 이거를 그냥 원장님이 안 것입니다. 안 거. 원장님이 안 거. 근데 아까 제가 저 사진한 걸로 회사 여기 학원 그만둔 걸로 합시다. 그리고 급여는 나중에 저랑 식사하실 때 현금으로 따로 주세요. 강제집행 피하려고. 그건 원장님하고 짰죠. 예. 그게 통정허위 표시.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